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분계를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분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거래 8요소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분계하는 요령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자, 짝대기 걸어놓고 왼쪽을 뭐라 그랬죠?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분계하는 기본 요령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들어오면 차변에, 나가면 대변에, 그리고 반대쪽에다가는 왜 들어왔는지, 혹은 또 반대쪽에다가 왜 나갔는지, 이걸 적는 걸 우리가 분계라고 했죠. 맞나요? 그래서 요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1번서부터, 자, 이제 프린트물 6페이지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실 거고요. 자, 보시면 1번 상품 4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번 보시면 항상 짝대기 걸어놓고 왼쪽을 뭐라 그랬죠? 차변, 오른쪽을 대변. 자, 지금은 상품을 매출하고 그랬으니까 상품이 들어와야 나가요. 나가겠죠? 그쵸? 대변에. 그 다음에 대금은 뭘로 받았다? 현금을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은 들어오겠죠. 근데 항상 돈을 기준으로 제일 먼저 문제를 푸시는 게 문제를 조금 쉽게 푸시는 방법. 그래서 일단 저는 현금이 들어왔어요.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죠? 우리 40만원만큼. 현금 40만원이 들어왔고, 대변에 상품이 나갔는데 상품이라는 것은 자산이고, 지금처럼 상품을 판매를 했을 때는 우리가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상품 매출. 그래서 매출 40만원.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나눠주시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분계라고 하는 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계를 하고 나면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실 거예요. 직접 입력을 하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전표 입력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계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상품 4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품 40만원 매입했으니까 저 차변에 상품 들어오나요? 그쵸? 상품 40만원어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변에 가서는 대금은 뭐를 발행했다? 수표를 발행. 우리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은행에 예금하는 걸 뭐라 그랬죠? 당좌예금. 그래서 대변에는 당좌예금이 나가게 됩니다. 당좌예금이 40만원이 나가게 되겠죠. 자, 우리가 샀을 때는 상품이라고 하는 뭘로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것이 생긴 거니까. 그 다음에 상품을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익이다 라고 처리를 하는 거고요. 원칙은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된 것은 뭐냐면, 당좌예금은 어디 은행하고 거래처, 여기다가 당좌예금 통장은 어디 삐리리 은행에다가 입금했습니다. 이런 것도 표시를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 이런 거래처들을 이제 쓰시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시는 거하고 실무하고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자격증 시험은 채권 채무에 대해서만 거래처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무상에서는 모든 거래처를 다 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시험에 관련돼서 이제 채권 채무에 대해서 반드시 달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황제상점은 상품 30만원을 한양은행에 당좌 예금하다. 자, 그러면 당좌 예금했다는 얘기는 저는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 줬겠죠. 은행에다 갖다가 돈을 주면 은행은 저한테 통장을 만들어 주겠죠.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와야 나가요. 나가요. 그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얼마가 나갔다? 현금 30만원. 30만원이 나가게 되고, 차변에 가서 이것을 우리는 무슨 예금했다? 당좌 예금 3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은요. 이제 4번은 제주상에서 상품 5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그랬어요. 그럼 일단은 문제를 조금 잘라서 상품을 50만원어치 매입했죠. 매입했으니까 저한테 차변에 뭐가 들어온다? 상품이 들어온다.
상품이 들어온다. 얼마치가 들어온다? 50만 원. 상품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상품이 들어왔으면 나는 돈을 줬어야 되는데 뭘로 사왔다고요? 외상으로. 그러면 대변에 뭐라고 한다? 외상 매입금이라고 한다. 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상품 50만 원을 구입했다는 얘기는 나에게 자산이 50만 원만큼 뭐 했다? 증가했다. 라는 얘기가 되고, 내가 대금을 뭘로 주고 샀어요? 외상으로 사왔죠. 외상으로 사왔다는 얘기는 나는 어느 날 언젠가 이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또 뭐가 증가해요? 부채가 증가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외상값, 내가 거래처를 한 곳만 거래를 하면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여기서도 물건을 사고 저기서도 물건을 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내가 이 물건 값을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어디 상점에 이거는 제주상회에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처를 반드시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을 나눠주는데 다 거래의 판례소에 의해서 맞게끔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거래처를 써야 되는 것들을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번. 자, 영업용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고 대금은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한다. 그럼 책상과 의자를 구입했으니까 책상과 의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말이 영업용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우리가 원칙은 자, 조금 전에 매출하다 라는 말이 있고요. 이 말과 같은 말이 판매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용이라는 말이 있고요. 영업용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용을 판매를 하게 되면 영업용은 처분하다 이런 말을 쓰게 되고 매각하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었나요?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래서 외상 매출금도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미수금도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도 내가 돈을 받아야지 되고 미수금도 내가 돈을 받아야지 되는데 외상 매출금은 우리 회사의 주업과 관련된 거. 미수금은 우리 회사의 주업이 아닌 사용과 관련된 거에선 미수금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지금 영업용 책상과 의자니까 상품이 아니라 뭐를 샀다? 뭐를 샀다? 우리는 비품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사용 목적으로 책상, 의자, 컴퓨터,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을 다 비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치? 10만 원어치. 그리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저는 대변에 뭐가 나가요? 당좌 예금이 10만 원이 나가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앞에 4번 문제에서는 상품을 샀다. 그러면 얘는 뭐가 목적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비품이다 라고 하는 것은 판매가 목적이 아닌 뭐가 목적이다? 사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 여러 번 푸시다 보면 이제 쉽게 구분은 되실 거예요. 일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이제 또 한번 볼게요. 전기료와 수도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전기요금 4만원, 수도요금 15,000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일단 저는 잘 모르니까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나갔어요? 55,000원이 나갔어요. 현금 55,000원이 나가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가서 우리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뭐라고 하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자, 이제 이런 거 하나씩 외우시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수도 광열비라고 하는 겁니다. 수도 광열비 얼마요? 55,000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뭐라고 한다? 수도 광열비.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하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요금 5만원하고 인터넷 사용료 4만원, 가스요금 2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저 잘 모르겠어요 또. 자,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대변에 뭐가 나갔다고요? 현금이 나갔어요. 얼마가?
총 다 더하니까 11만 원이 나갔네요. 현금 11만 원이 나갔는데 그 중에 전화요금 5만 원, 인터넷 요금 4만 원, 가스 요금이 2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요금하고 인터넷 사용료 둘은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통신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통신비. 그래서 전화요금하고 인터넷 사용료 둘 더해서 얼마라고요? 9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스요금이 얼마? 2만 원. 그럼 가스요금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조금 전에 수도 방열비라고 했죠? 수도 방열비 얼마다? 2만 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7번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조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8번에서는 이달 신분구독료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저 잘 모르면 일단 대변에 뭐부터 나간다? 현금. 얼마가 나갔어요? 5,000원. 차변에 가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야 된다? 뭐라고 한다? 신분구독료라고 쓰면 안 되고, 신분구독료를 뭐라고 해요? 신분구독료를 우리는 도서인쇄비라고 해요. 신분구독료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도서인쇄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도서인쇄비 5,000원, 현금이 5,000원 나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요. 자, 우리은행의 단기 차입금 200만 원과 이자 2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자, 대변에 일단은 수표 발행하면 뭐가 나가요?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게 나가요. 그쵸? 수표 발행하면 무조건 뭐가 나간다? 당좌예금. 얼마가? 202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중에 200만 원은 차입금, 빚을 갚았죠. 그리고 2만 원은 이자를 지급을 했고,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가서, 자,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단기 차입금 부채가 200만 원이 없어져요. 그러면 차입금이 차변에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줄어들었다? 우리 이제 빚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만 원은 이자를 준 거죠. 이자를 지급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2만 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차입금은 또 여기다가 뭐라고 표시해놔야 돼요? 누구 은행 거였어요? 우리은행에다가 빚 다 갚았다. 이렇게 해서 거래처도 표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계를 수표로 발행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무조건 대변에는 뭐가 나간다? 당좌예금이 나간다. 그리고 차입금, 부채를 갚게 되었고, 이자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에 보시면, 자, 문제 10번은 신한가구에서 책상과 의자를 구입했어요. 30만 원은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그랬거든요. 엄청 중요한 문제네요. 네, 그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지 될 문제. 자, 가구점에서 책상과 의자를 샀다는 얘기는 책상과 의자를 왜 샀죠? 쓰려고 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해야 한다? 비품이라고 해야 한다. 비품. 그래서 비품이 얼마예요? 비품이 얼마? 100만 원. 비품이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책상과 의자는 우리가 사용이 목적이니까 비품이라고 하는데 30만 원은 수표로 발행해서 수표 발행하면 우리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당좌예금이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문제의 제일 중요한 말은 잔액은 뭘로 하였다? 외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차변 개정 과목이 뭐예요? 비품. 나는 이게 뭐가 목적이다? 사용하는 게 그 목적이다. 그러면 외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외상이라고 했지만 얘를 뭐라고 해야 한다?
미지급금이라고 해주셔야지 된다. 얼마를? 70만 원. 그리고 이 미지급금은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신한가구에 갚아야 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차명 계정 과목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상품을 사왔다. 여기가 상품이다.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고, 여기서 아까 앞에서 우리 문제 풀었죠? 상품 뭐를 목적으로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할 때는 상대방 계정 과목을 그대로 뭐라고 쓰면 된다? 외상 매입금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우리 지금 이번에는 차명 계정 과목이 뭐니까? 비품이니까. 사용하는 게 그 목적이니까 상대방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해야 된다? 미지급금이라고 해주셔야지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회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상대방 계정 과목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요. 성남상해의 외상매출은 30만 원을 뭘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저 차변에 현금 들어오나요? 그쵸? 현금 얼마가 들어와요? 30만 원이 대변에. 왜 들어왔죠? 외상값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요? 외상 매출금 30만 원. 자, 그리고 이 외상 매출금은 누구 거예요? 외상 매출금 누구 거? 성남상사. 꼭 반드시 적어주셔야 된다. 왜? 이걸 안 적어놓으면 나중에 성남상사 만나면 또 돈 달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성남상사 거 외상매출금 30만원 또 받았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 황제상사는 사무용 복사기 100만원과 복사용지 5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잘 모르겠으니까 현금이 일단 나갔나요? 대변에 현금부터 먼저 쓸게요. 항상 돈을 먼저. 그래서 현금은 얼마가 나갔어요? 105만 원이 나갔습니다. 얼마가 나갔다고요? 105만 원.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00만 원은 복사기를 샀으니까 복사기는 오랫동안 쓰는 거죠. 사용하는 게 그 목적이다. 그래서 복사기는 사용하는 게 그 목적이니까 차변에 뭐라고 해요? 비품이다. 비품이 1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복사용지는 쓰면 없어지죠. 그쵸? 일회성으로 이렇게 쓰면 바로바로 없어지는 것들.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모품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모품비가 얼마예요? 5만 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사무용 문구류. 무슨 류? 문구류. 그래서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거 모두 다 우리가 소모품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사용할 것들을 비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3번은요. 셀파 상점은 영업용 건물 400만 원을 현대빌딩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자, 건물을 구입했으니까 저는 건물이 들어오겠죠? 건물이 들어옵니다. 얼마가요? 400만 원이. 자, 그 다음에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이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건물 내가 팔으려고 산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샀으니까? 쓰려고. 영업용 건물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이 건물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대변 계정 과목은 뭐가 된다? 미지급금이 된다. 미지급금이 400만 원이고 이 미지급금은 누구한테? 현대빌딩한테 갚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요? 자,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이 뭐니까? 건물이니까 상대방 계정 과목은 뭐가 된다? 미지급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6페이지에 있는 분계를 제가 일단은 쭉 한번 풀어봐 드렸는데 대충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감은 조금 잡으시겠나요? 그래서 그냥 차변과 대변을 나눠 주시는데 들어오면 차변에 나가면 대변에
단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중에, 외상 매입금하고 미지급금은, 분명히 사용하는 시기가 조금 다르구나. 그렇게 해서 상품일 때랑 단일 때. 이걸 구분을 조금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숫자 읽는 거를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숫자 못 읽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거의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도 아까 202만원. 이렇게 그냥 202만원 읽으면 되는데, 200만 2만원? 뭐 이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까 105만원? 100만 5만원? 뭐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니까, 숫자 읽는 것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화폐 단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만 쓸까요? 조금 더 써볼까요? 요만큼만 할까요? 요만큼만 나중에 통장에다가 꼭 찍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통장에다가 또 찍으시고. 자, 얘가 얼마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인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뭐 이렇게 되네? 그럼 읽기 쉽게 그냥 뭐 1조? 그 다음 얼마야? 네. 내일, 회사 가서 내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야 일단 한번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화폐 단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외국의 화폐 단위는 세 자리마다 있어서 이렇게 컴마를 찍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네 자리마다 있어요. 이렇게 네 자리마다. 네 자리마다 화폐 단위가 있어서 첫 번째 단위 붙는 게 만. 두 번째 단위 붙는 게 그 다음에 단위 붙는 게 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숫자 읽기가 조금 편해지셨겠죠? 어떻게? 1조. 자, 다 없다. 100이라고 읽어요? 100이라고 읽어요? 그냥 100. 그래서 1조 100억. 자, 얘 뭐라고 읽어? 1001이라고 읽죠? 그러니까 1001만. 얼마야? 1010원.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쭉 읽을 수 있겠죠? 뭐라고? 1조 100억 1001만 1010원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 회계를 하는데 숫자를 못 읽는다라는 것도 문제가 조금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숫자를 쉽게 빠르게 읽는 방법은, 우리나라는 화폐 단위가 몇 자리마다? 네 자리마다 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잠시만 쉬셨다가, 그 다음에 14번서부터 또 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